첫 번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은 네이버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년처럼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라는 서비스가 네이버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관계로 네이버 QR코드를 검색하는 방법, 네이버 QR코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다수 이용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 네이버 앱을 한번 실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앱을 띄워보시면 하단 중간에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도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렌즈, 음악, 음성, 내 주변, 검색, 메일, 뉴스, 지식인, 톡톡, 웹툰과 같은 다이얼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클릭해서 해당 서비스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네이버 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9시 방향에 있는 렌즈 기능입니다. 렌즈 기능을 눌러보도록 할까요? 렌즈 기능을 눌러보시면 스마트 렌즈, QR코드 렌즈, 쇼핑 렌즈 등이 있는데요. 쇼핑 렌즈는 궁금한 상품에 대한 가격, 브랜드가 궁금하시면 그 제품을 쇼핑 렌즈를 통해서 찍게 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까지 한눈에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쇼핑 렌즈입니다. 키보드 앞에 있는 USB 메모리를 쇼핑 렌즈로 클릭을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센디스크가 똑같은 제품이죠. 똑같은 제품이 7,98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쇼핑 렌즈를 통해서 검색이 됐습니다. 정확도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렌즈는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궁금한 부분을 스마트 렌즈로 찍게 되면 해당 정보를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이 제품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가격 그리고 판매처 관련된 정보를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 바코드 기능 있죠? QR 바코드 기능은 제품 또는 리플렛 등에 부착이 되어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QR 코드에 있는 링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주변에 QR 코드로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이라든가 제품 박스가 있다라면 네이버 앱에서 QR 바코드 메뉴로 선택한 후에 QR 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바로 QR 코드 정보를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블로그 또는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QR 코드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 설명서 또는 생산자의 정보를 QR 코드로 넣어서 비대면 전자상거래로 활용하는 것도 마케팅 방법의 비대면 원택트 시대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링크 정보를 QR코드로 만들어서 필요한 구간에 코드를 붙여놓고 그 구간에 따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색깔 있는 둘레길, 색깔 있는 마실길 같은 컨셉으로 꾸며놓는 것도 QR코드를 활용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배터리 또는 저장 공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속도에도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스마트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정보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이라는 메뉴, 톱니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톱니 같은 모양을 누르면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삼성 스마트폰 기준으로 봤을 때 디바이스 케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 메모리, 램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전체 배터리의 사용 가능 시간 그리고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스마트폰 메모리의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스마트폰도 구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여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전체 64기가 정도라고 할 경우에는 6기가 정도를 여유 공간으로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컴퓨터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원을 끄고 다시 재부팅 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리프레시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메신저라고 불려지는 카카오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과정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구상자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톡을 실행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서 채팅창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카카오톡 활용하기 친구 검색을 눌러서 내 카카오톡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나와의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더하기를 눌렀을 때 관련된 도구 상자가 어떠한 것인지 화면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부분이 이미지를 하나 이상 선택을 했을 때 더보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더보기 메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했을 때 원본으로 전송할지 고화질로 전송할지 일반 화질로 전송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라든가 쇼핑몰을 만드는 이미지는 전송과 전송을 거치게 되면 화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쓰임 목적에 따라서 원본 이미지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사진을 클릭해서 연달아는 관점의 사진인 경우는 굳이 원본으로 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한 화질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보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화질의 선택 값을 적용을 해 주시면 고화질로 적용을 해 두게 되면 추후에 사진을 보내는 과정에도 고화질로 전송이 되겠고요. 원본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진을 전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겠지만 고화질의 사진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진을 재활용하는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고화질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유용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두 번째 부분이 카카오톡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카카오톡 QR코드는 별도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자체적으로 QR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내 친구 왼쪽 하단에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내 카카오톡을 누르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설정 모양을 누르시면 다섯 번째 QR코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QR코드가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QR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이버 QR코드 검색을 통해서 QR코드 스캔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한 명은 QR코드를 보여주고 코드 스캔을 클릭해서 QR코드 인식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QR코드를 스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명함이나 전단지를 만드는 과정 또는 거래장터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단계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QR코드를 명함 뒷면에 입력을 해서 농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QR코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QR코드에 내려받기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QR코드가 이미지 갤러리로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톡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명함 뒷면 또는 앞면 전단지 리플렛에 QR코드를 넣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카카오톡의 활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추가하는 방법은 참고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톡에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은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버튼 옆에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QR코드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연락처로 직접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었을 경우에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 또는 QR코드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의 용량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단톡방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톡방에서 만들어지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일부 스마트폰의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톡방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스마트폰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톡방 중에 특정 단톡방을 눌러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더보기 메뉴를 누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파일을 삭제하면 17.96메가가 확보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영상을 삭제하게 되면 27.58KB, 큰 용량은 아니죠. 전체 파일을 삭제하면 17.99MB의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전체 파일 모두를 삭제했을 때는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불필요한 단톡방의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단톡방을 탈퇴한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스마트폰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삭제를 한 후에 공간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2개 이상의 복수 사진을 전송할 때 묶음 사진으로 전송하는 옵션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톡 실행을 한 후에 내 프로필을 누른 후에 나와의 채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플러스 모양을 누르면 여러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앨범을 누른 다음에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왼쪽 하단에 묶음 사진 묶어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묶음 사진 묶어 보내기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사진을 전송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진으로 묶어 보내게 되는 편리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묶음 사진 전송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개별 사진을 개별 사진으로 개별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묶음 사진 전송 보내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연히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카카오톡 메신저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동영상 또는 웹사이트 링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단계에도 링크 정보를 복사해서 동영상을 추가하는 기능을 네이버 모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의 링크 정보를 복사한 후에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밴드나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과 같은 일대일 메신저 대화창에 복사 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불후의 명곡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불후의 명곡 중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한 후에 카카오톡 방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동영상 정보의 URL을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실행을 시키면 동영상 하단에 공유라는 버튼이 공유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공유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직접 보내고 싶으면 카카오톡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직접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당 동영상 링크 정보가 링크 정보가 공유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정보가 복사가 되어 있고요. 직접 동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영상 링크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뉴 중에 공유 메뉴를 누른 다음에 링크 복사를 먼저 누르게 되면 해당 동영상 주소가 복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채팅 단톡방 또는 소셜미디어를 실행한 후에 대화창을 클릭한 후에 길게 1초 정도 클릭을 하면 붙여넣기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붙여넣기를 선택한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동영상 링크 정보가 붙여넣기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는 URL 정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만의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이번 주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다룸에 있어서 농산물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스마트 택배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스마트 택배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택배 앱 설치가 되면 받는 택배, 보내는 택배의 송장 정보를 입력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택배 발송 현황 그리고 발주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고객과의 소통의 채널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걸음아 나살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보폭을 10cm 넓게 걸었을 때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걸음아 나살려라는 앱을 설치를 한 후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진 앱을 활용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카메라를 찍는 과정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농산물의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카메라가 PIP 카메라, 툰 카메라, 포터 원더, 네이버 카메라, 픽스아트, B612, 픽슬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대중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PIP 카메라는
환상적인 연출을 하는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툰 카메라는 만화와 같은 특수 장면을 연출하는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포토 원더는 다양한 액자 콜라주를 제공하고 여러 개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라인 카메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이버에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픽스아트 또한 포토 원더와 같이 다양한 콜라주 연출 액자를 지원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612는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마지막으로 픽슬로 또한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 때 콜라주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네이버 카메라 앱을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카메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카메라로 검색을 한 후에 네이버 카메라 앱을 설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사전에 되어 있는 분들은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메라 앱의 기능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갤러리 기능은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자르기를 한다든가 자르기 또는 붙여넣기와 같은 편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사진을 블로기를 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한다든가 메뉴를 보시면 크기 조절을 한다든가 사진을 회전하는 경우 사진을 회전한다든가 또는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한다든가 밝은 사진을 어둡게 하는 형태의 노출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콜라주를 네이버 카메라를 활용해서 콜라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주 기능은 여러 개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드는 기능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쇼핑몰이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사진으로 농장의 상품 또는 농장 소개 또는 농산물의 생산, 제조 과정, 작부 체계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콜라주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콜라주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몇 장의 사진으로 콜라주를 만들지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장의 사진을 한 장의 콜라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3개의 칸이 3개의 사진을 입력할 수 있는 틀이 완성이 되겠고요.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와 갤러리 모양이 화면에 풍선 도구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누르면 사진을 직접 찍어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한 사진을 삭제 또는 좌우 반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진을 클릭을 해서 기존에 촬영한 사진으로 두 번째 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채워볼까요? 갤러리의 전체 사진 중에 특정 사진을 클릭해서 적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의 사진으로 한 장의 이미지가 콜라주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손가락을 활용해서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진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 위치에 끌어서 떨어뜨리기를 하게 되면 두 사진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을 아래 사진으로, 아래 사진이 위에 있는 사진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라주 기능이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 완료라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홈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라인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진은 쇼핑몰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에 업로드를 한 후에 PC에 접속을 해서 해당 사진을 내려받기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활용을 해도 좋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유 버튼을 누른 후에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클릭을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픽슬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슬러라는 애플리케이션도 네이버 카메라와 기능이 유사한데요.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콜라주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메라, 픽슬러를 동시에 설치를 한 후에 어떤 앱이 편리한 앱인지 사용을 해보신 후에 나에 맞는 앱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픽슬러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픽슬러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개들이 화면에 표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카메라 렌즈 모양의 PIXLR 123RF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는 기업에서 만든 앱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슬러를 한번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픽슬러는 포토 원더나 네이버 라인 카메라와 기능이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와 사진과 콜라주와 템플릿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고 있는 카메라보다 조금 더 화소수가 높고 사진의 화질이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 목적보다 실외에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사진으로 찍었을 때 사진의 품질이 더 높은지를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 중에 사진 메뉴가 있는데요. 사진 메뉴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사진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첫 번째 도구는 사진을 자르거나 회전하거나 노출을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샵과 같은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르기, 회전, 조정, 자동 수정 등과 같은 기능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자르기와 같은 도구는 필요한 부분만 영역을 지정해 준 후에 자르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성 있고 완성도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집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농산물의 생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이미지 저장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또는 그 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소셜미디어에 편집된 사진으로 포스팅 또는 업로드하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저장을 눌러볼까요? 이미지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해상도에 대한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값으로 유지를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된 사진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장된 사진은 갤러리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슬러를 눌러보시면 지금 좀 전에 편집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콜라주라는 기능입니다. 네이버 라인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섬세하게 콜라주 기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 카메라에 비해서 콜라주의 완성도가 높은 앱으로 이용자층이 두터운 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러 기능을 이용해서 콜라주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촬영되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해당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가장 많이 담겨 있을 카메라 폴더를 누른 후에 콜라주를 만들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라인 카메라는 먼저 콜라주, 몇 개 사진으로 콜라주를 만들지에 대한 틀을 결정을 하는데, 픽슬러는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의 종류, 사진의 수에 맞게끔 콜라주 형태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의 사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5라는 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입력이 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시면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진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진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사진이 추가가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5장의 사진을 한 장의 콜라주로 조합해서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라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에 있는 사진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가 있겠고요. 위치도 바꾸고자 하는 사진 위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진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진과 사진의 여백이 너무 넓다라고 판단되면 도구 상자의 두 번째를 클릭한 후에 그 수치를 6 또는 7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쇼핑몰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여백으로 최적화된 형태로 콜라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사진 완성도를 보시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장된 후에는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 전에 충분히 만들고자 하는 사진이 원하는 목적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저장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갤러리에 픽슬러를 누르게 되면 좀 전에 편집한 사진이 5개의 사진으로 콜라주로 완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라주로 사진을 만드는 기능은 고도화된 프로그램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작업, 공통된 메시지, 또한 공통된 농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콜라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 카메라, 픽슬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봤고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PIP 카메라, 툰 카메라, 포터 원더, 픽스아트, B612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별도로 설치를 해 보시고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